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제주에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전해졌지요. 양돈 농가죠. 돼지를 키우는 한 축사 땅이었는데 여기를 어떤 사람이 모두 다 엎어버린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수지가 안 맞았던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돼지의 사체랄까요, 분뇨랄까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뭐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데 그냥 몰래 다 갈아 엎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뇨니 돼지의 사체니 뭐 엉망인 상태 그대로 그 위에다 흙을 잔뜩 엎어갖고 농작물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완전히 밭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땅 아래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 축산 폐기물들이 쌓여 있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주가 자랑하는 청정수, 뭐 삼다수의 원료이기도 하잖아요. 한라산 아래에 그야말로 현무암으로 잘 만들어진 천연의 필터가 있고 비가 내리면 물들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쭉 찌꺼기들이 걸러지고 아래쪽에는 정말 맑은 물들만 고여 있게 되고 그래서 제품으로 팔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그대로 간단한 정수만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런 그 악덕 업자들의 비양심적인 불법 행동 때문에 그 가축의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스며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겁니다. 비단 거기만 그랬겠냐,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개탄하면서 동시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떤 물이 도움이 되는가 차제에 제가 여러분께 좀 제대로 짚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쓸 겁니다. 굉장히 비싼 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알프스에서 뭐 이렇게 실어 나르는 생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에서 갖고 오는 뭐 생수도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아니면은 뭐 육각수가 뭐 몸에 좋다. 아니면은 뭐 알칼리수가 좋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다양한 미네랄이 많아야 좋다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물을 궁금해합니다.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비싼 돈을 치를 용의가 있단 말이죠.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학적으로 좋은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물은 없어요. 반대로 나쁜 물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물이 나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굳이 뭐 비싸게 뭐 알프스나 피지나 이런 데서 수입해서 마실 필요가 없다.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알칼리를 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넌센스인 게 사실은 뭐 알칼리든 산성이든 pH가 좀 다를 수 있죠. 마시는 물에 따라서. 근데 어떤 pH 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콩팥에 의해서 정확하게 pH 7.4 중성으로 저절로 만들어줍니다. 굳이 여러분이 비싼 돈을 내고 알칼리수를 따로 마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뭐 산성이든 알칼리든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저절로 중화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미네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몸에 좋은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 좋은 거고 뭐 증류수로 H2O만 있는 건 나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미네랄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왜 그걸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물로 섭취를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죠.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제 주장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콩팥 내과 전문의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반찬 안에 우리가 씹어 먹는 밥이나 반찬 안에 이미 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미네랄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몇십 배, 몇백 배. 그 반찬으로 다 들어오는데 미네랄이. 그걸 뭐 굳이 물속에 미량 들어있는 걸로 먹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반찬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이나 비싼 물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육각수도 마찬가지죠. 그 뭐 온도에 따라 뭐 달라진다. 분자 구조가 육각수 형태로.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특정 온도를 고집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내 몸 안의 체온에 의해서 순식간에 36도로 바뀌잖아요. 굳이 뭘 특정 온도를 고집할 이유도 없거니와 육각수 자체가 존재하는 건 맞지만 그게 또 건강에 좋다는 증거도 never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의학계에도 육각수가 좋다?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들어오면 뭐 36도로 바뀌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뭐 특정 온도, 특정 pH, 뭐 특정 미네랄 다 소용없다. 좋은 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동일한 H2O 이거 있으면 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뭐 우리가 퇴비를 주잖아요, 밭에. 그 위에 이제 뭐 토마토라든지 사과라든지 뭐 작물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땅에 비료로 주는 퇴비 안에는 똥오줌인데 기분은 되게 나쁘죠. 그러나 이게 뿌리를 통해서 올라가서 열매로 들어갈 때는 나쁜 그 유기물들이 다 걸러지고 순수한 H2O만 들어가잖아요. 그거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뭐 자연으로 만들던 뭐 인공적으로 뭐 사이다 공장에서 증류유소로 만들던 그 과정이 무엇이 되었건 또는 뭐 장소가 뭐 피지에서 갖고 온 물, 알프스에서 갖고 온 물, 뭐 바이칼 호수에서 갖고 온 물, 아니면 뭐 요새 뭐 또 해양 뭐 심층수에서 뭐 바다 어디 뭐 깊숙이 그 오리진 근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뭐든 간에 H2O면 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래 그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비싼 돈을 내고 마실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학적으로 좋은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물만 가려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나쁜 물은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미생물로 오염됐는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죠. 대장균 같은 게 좋은 예가 되겠네요. 아니면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도 바이러스 같은 거, 예컨대 뭐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약수터 물에도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차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약수라 그러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몸에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산에 가시거나 할 때 약수를 일부러 막 들이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요즘은 이제 수질 검사를 다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제대로 통제가 안 된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가령 뭐 뱀이 알을 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로 또는 유기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약수를 아무리 깊은 산이라 하더라도 드시는 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분변이라든지 가축의 사체라든지 이런 유기물이죠. 특히 질소 화물들이 녹아 들어간 그런 물도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미생물로 오염된 물이 아닌지는 눈여겨봐야 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설령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끓이면 됩니다. 100도로 끓이게 되면 뭐 균이나 바이러스는 다 죽게 되니까 끓였다가 식혀서 마시게 되면 미생물에 관한 한 안심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건 잘 아시겠죠? 각종 중금속이 되겠죠. 몸에 해로운 중금속들이 녹아 들어간 물들, 뭐 공업지대라든지 자연 환경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요새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페트병으로 생수 많이 보급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안전합니다. 적어도 중금속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수돗물도 권장하긴 그렇지만, 왜냐하면 또 뭐 염소로 처리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마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의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찝찝한 면은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저는 그러면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있느냐? 저는 제가 그냥 목이 말라서 마시는 물은 페트병보다도 병에 들어있는 물을 선호합니다. 특정 상품을 거명하긴 그렇습니다만 병에 들어가 있는 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극미량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페트병은 뜨거운 온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녹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밥이나 국이나 음식으로 먹는 거는 저는 그냥 제주 지역의 수돗물을 씁니다. 다만 냉장고에 달려 있는 조그마한 정수 장치를 통해서 그대로 그물로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결론이죠. 두 가지만 눈여겨보시라. 미생물로 오염됐는지 아니면 중금속으로 오염됐는지, 이 두 가지만 아니면 그러면 따로 좋은 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서 좋은 물을 마셔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뭐 어쨌거나 환경 오염이 안 돼야죠. 아무튼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칙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지하수 안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생수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요. 네, 이렇게 반칙하는 분들은 좀 벌을 좀 엄하게 내려야겠죠. 여러분, 날이 아주 춥습니다. 감기 안 걸리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굳은 땅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